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흥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속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내일이 초하루예요. 그 초하루니까 내일 오전 9시에서 이제 포사를 여기서 하고요. 9시 포사를 끝나고 나면 9시 한 35분이나 4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창경궁에서 10시에 극기명상, 극기선 명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2시에는 저기 범년사 불일 미술관에서 그 작가들과의 이 만남, 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뭐 갔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안 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가면 내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작품이 걸려 있으니까 5명의 스님들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이 거들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2시에 혹시 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또 바로 내려가서 7시 반에 또 이제 연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 자인의 비구니 스님들 지도자 과정 연수가 또 있습니다. 아주 강의를 또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이제 텐프를 하고 오후 4시에 계산제가 시작됩니다. 계산제 하는 거 참 많더라고 보니까. 저기에 되고 법무사하고랑 똑같대. 날짜로 옮기든지 9월달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어요. 10월달 은카하면 바빴어. 그래서 이제 계산제가 처음 이제 열립니다. 계산이라는 것은 산문을 열다 이런 거예요. 산문을 열다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계산한 지가 1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계산제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만 뭐 한다 하다가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계산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바로 자비선을 계산한 걸 얘기합니다. 자비선 계산이 이제 11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자비선사가 처음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없이 농막만 있었는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곧 아마 책이 이제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내일쯤에서 출판사에서 2차 원고를 다시 제가 또 교정을 보고 하면 이제 책이 바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책이 이제 자비선에 대한 책이 1, 2권을 하고 이제 완성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앞에 사자소 깨달음으로 가는 길 한 책 낸 것은 자비선 5단계 중에서 자비, 이사 4단계만 기술했어요. 그 자비, 이사 4단계에 무상고, 무아, 공 고까지만 기술을 했는데 그 다음이 지입니다. 지의 지자 썼는데 그게 무분별지예요. 이 무분별지도 이제 무분별지가 이제 발현이 될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초지까지만 이제 성인이 경지 들어가는 까지만 기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걸 이제
지 부분을 이제 명백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그 제2본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제 곧 출간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탕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자비선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 계산제를 지낸다고 하면은 내용이 뭐냐 이렇게 자비선사가 이루어진 게 전부 다 많은 이 후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원자들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후원자들을 위한 명상음악회를 개최할 거예요. 그냥 뭐 유행가를 부른다든 팝을 든다든 하는 그런 명상이 없거든요. 그런 명상이 아닌 시낭송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명상에 관계되는 음악, 명상 음악제를 이제 합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그것은 야외에 이제 설치돼서 아주 조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는 거니까 이 후원자들을 위한 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근본 이유는 계산한 거에 대한 축하죠.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불교가 한번 바뀌는 데 있어 가지고 500년이에요. 500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비선은 500년은 기본으로 갈 것이고 또 그 이후로 이제 500년 플러스해서 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책이 자비선에 대한 수행 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행 논서가 그렇게 한국 불교 1600년사의 수행 논서가 나온다는 것은 근래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이 두 권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의 수록된 명상만 하더라도 첫째 권만 하더라도 그 수행 방법이 거의 한 20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래 되고 또 차 명상을 한다면 그 기본 명상 11가지에 응용하는 것만 해도 자그마치 5, 60가지나 돼요. 그 제2권에도 그 명상을 제시한 명상 기법이 기본적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그래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명상이라고 보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수행 논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틀림없는 일이고 이제 이후로 이제 이 차 명상 두 번째 권이 나올 거고 그 기습 명상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수행 논서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 논서는 일반 사람 보기가 좀 어렵고 명상에 뭐 취미가 있거나 명상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선조 말기에 이제 보면은 이 선문을 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나왔었어요. 백파선사의 선문수경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 조이선사가 이제 한 뭐 선문 400만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수행 논서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선문에 이제 그래 된 건데 이것 제가 내는 것은 청견도론이라든지 또는 저기 쫑카파 대사의 남림 같은 성격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시부도의 선문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이런 게 이제 11년 만에 이제 결실을 보게 됐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일에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계산이라는 거면은 아무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데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계산지를 지내는 것은 계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인 보신 분들은 뭐 오셔야 되겠죠. 제가 지목을 할까요? 자비선의 계산하는데 많은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소임을 제가 봐왔던 분들, 지금 소임 보고 있는 분 이제 서울센터를 이제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센터장을 참여를 해드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원장으로 있는 인자 교수도 와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 센터를 창립돼서 이때까지 쭉 해왔던 선지보살이 또 와야 될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게 동참을 했는데, 예, 또 대심행보살을 올 수가 없죠, 그죠? 진여심도 안 될 거고, 견지행보살은 오실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축하를 해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비선을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열게 된 때는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하다. 또 자비선이라는 이름을 또 제시한 분은 저게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영경선님이요. 결정적으로 이제 자비선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경선님이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한번 공헌한 적이 있는데 참 명상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 살아생전에 박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석사를 하신 분이 한 5명 되나? 예, 이 참 명상을 해서 근데 박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참 명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벌써 그 경주에 지부가 생겼고 양산에 또 지부가 생겼죠. 세 번째가 얼마 전에 또 지부가 생겼는데 안동입니다. 예, 안동 지부가 생겼는데 그 고연보살이 엄밀히 따지면은 1호 제자예요. 이야기하자면은 영유사에 처음 참명상 강의할 때 와서 그리고 또 사실은 있는데 이 일기생 중에서 마스터로 나서는 분이 보현보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지금 감정보살은 이제 동화사 있을 때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뭄에 공나듯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성시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잘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동에도 이제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수강생들을 받아들여서 강의를 시작했답니다. 이제 그 안동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거기에는 이제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내걸고 있죠. 도청이 그가 있고요. 앞으로 대구같이 부산같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곳입니다. 경북에서 이제 중심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또 정신문화가 있는 곳에 참 명상이 이제 널리 퍼지고 이러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구 신청한 곳이 이제 부산과 대구에서 지구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비전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 고령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기부터 6회기까지 참명상을 실습을 해서 놀라운 어떤 그 결과를 나왔습니다. 논문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은 발표하지 못하게 됐네요. 세계대회가 서울에 11월 달에 열리기로 했는데 사드 때문에 무산이 됐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받은 논문을 썼지만 그는 이제 다음 기회에 미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요, 죽음에 비로소 제가 계산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뒤에 많은 밑받침이 됐지만, 네, 지금 비로소 이제 개화기다, 꽃이 피는 시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많거든요. 참명상만 50여 명이 되고, 거기서 명사 한 30여 명이 되고, 자비수가 한 35명 정도 돼요. 약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이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서울센터에서 워크샵을 열 겁니다. 참 명상에 대한 워크샵을 열어서 더 이제 확대를 할 거예요. 근데 워크샵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경 스님의 경험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납고사하고 이제 워크샵 내용을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비선사에 또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비선사 조계종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우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사무사설을 만들어 놓고 조계종 등록을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프고 지금도 그 문제가 불거지고, 종단에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그런 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깨끗하게 옮겼어요. 일부만 이제 남겨져 있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땅과 건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땅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을 준수하는 거, 제3자에게 법이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 자비서는 앞으로 이제 누가 대를 이을 사람, 출가자도 좋고 제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3대까지는 가니까, 그러면 그 정도 갈 때 되면은 자비서는 널리 퍼져서 아주 공고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은, 그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은 저절로 땅이 생기고 저절로 건물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서사는 환경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죠. 얘기하자면. 그것은 또 제 명의로 돼 있다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 물론 제 고시도 들어가 있지만은 신도들이 십시일반에 대해서 이룩한 자비선사인데 제 명의로 돼서 제가 그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조계종으로 옮겼던 것이고, 일부 남겨져 있는 것도 이제 혹시 복지를 해볼까 이래서 남겨둔 건데, 그건 또 활용도 좀 달리 할 겁니다. 달리 한다는 것은 그 간판을 일주만 딱 보면 앞에는 백화산 자비선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간판도 딱 있습니다. 안에 간판은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요래 딱 되어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것을
10분 이제 활용할 것이다. 서울센터 이름도 티 메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영어로 되어 있고 위에는 자비선 명상센터라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백화선 자비선사는 그냥 불박이 같이 있지만 자비선 명상원은 전 세계로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도 캐나다 머리 마을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자비선이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선을 접해서 아마 행복을 찾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선을 이해 못하니까 뒤에 명상이 이렇게 많은데 붙여서 자비선 명상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오시면 좋겠지만 다 못 오더라도 되도록이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리 건의 사항이 있는데 내일 호상투표를 하면은 모을 호상들이 있다고 전번처럼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1강이 끝나고 그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호사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것도 좋아요. 네. 만일에 이제 대중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포살에 참여하면은 좋을 것이다. 포살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성폭력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도덕성 문제거든요. 이 일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출가자에게도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범위하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해까지 하고 이런 거는 또 이 성범죄와 관계없이 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뭐가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 도덕성을 이제 갖추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자비선사 안에만, 서울센터 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신도들은 스님들하고 식사할 때 고기라든지 술을 대접하지 말고 같이 노래 부르지도 말고 그랬으면 그런 스님이 있으면 그 좋지 않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뭐 수속되어 있는 게 어떤 절에 또 가잖아요. 말하자면 또 그런 거 사실 보게 되고 그래 됐을 때 제가자로서 스님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스님들이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채식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자들이.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거의 1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1도만 더 올라가면 2도까지 가면은 이게 한계점인데 온도가 2도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 걷잡을 수 없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멸종돼요. 6도까지 가면 이제 멸종돼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에 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 먹는 일이에요.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탄소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18%예요.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온도를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은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태풍 엄마호가 강타를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식을 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채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 불자들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단체들이 제가자들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가자들이 함부로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고기 먹고 술 마시면 고기와 술은 뭡니까? 불의 요소예요. 능경이고 불의 요소는 뭡니까? 그 중에서 범죄를 이어질 수 있는 불의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게 음욕심이에요. 얘기하자면 술과 고기를 즐겨 먹으면 결국 가서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범죄가 발생한다. 근데 이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벌써 이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동화서에 포살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시민들이 포살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의 시민들에게 포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자들을 위해서 하라 하지만은 거기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스님들도 이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이 나쁘고는 일이 또 한번 터져가지고 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이러는데 불교에서 조용하면 또 한 번씩 뻥뻥 터집니다. 이게 전부 다 도덕성 문제 얘기하죠. 이 도박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신도들이 그냥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신도 수가. 근데 신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도들이 그런 걸 봤으면 뭘 해야 되나? 운동해야 돼요. 저게 조계사가 가서 데모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제가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성가락하는 것, 성가의 헌법이 뭡니까? 계율이에요. 이 헌법과 같은 것이고 이게 문란해졌다 하는 거는 헌법이 문란해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리가 부패하면은 불교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자들도 없어져, 다 없어버립니다. 성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지탱해 주는 얘기죠. 그래서 율장 같은 데 보면 성녀들이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 신도들 부처님 가서 일러 바쳐요.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가 계율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계율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다. 엉뚱한 얘기를 하네죠. 예. 그래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강의 끝나고 몇 시에 그러면 포사를 일찍 한다면? 저번에는 1시 20분경에 스님이 보살법회를 해서 그 명상 그 시간을 조금 뒤쪽으로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시 20분에? 1시. 아, 1시 20분에 하자고? 네. 알았어요. 1시 20분에 포사를 하고 오늘 뭐 제가 일찍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봉연사 가야 돼요. 봉연사에 차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뒤로 이렇게 강의를 좀 뒤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 공부를 하죠. 삼성설이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산스크리트 뜨리스바 다바의 한역이다. 뜨리라는 것 숫자는 3을 스바란 스스로 다바 글자 이렇게 선을 안 끊는 건 장음이에요. 다 이렇게 딱 끊는 게 다바 바를 와라고 보통 읽죠. 다와는 존재의 의미다. 성품성자 성의 의미다. 그래서 삼성 또는 삼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성설이 무엇인가? 삼성이란 마음의 존재 형태를 마음의 존재 형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존재 형태를 얘기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변개소입선, 의탁이선, 원성실성의 3종류로 분석한 것을 말한다. 먼저 변개소입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변개소입성이란 무엇인가? 변개소입성은 산스크리트로 판칼, 피타, 스바다바라고 하는데 이 판키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파리구나. 파리, 칼, PT인데요. 동사, 파리에다가, 키퍼에서 유래된
사육 활용의 과거 분사로 팔이 칼파에서 나옵니다. 직역하면 두루 분별된 것의 의미다. 그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킬포로부터 만들어진 단어의 칼파, 비칼파, 칼파 등이 있지만 한어에서 모두 분별을 하냐 번역하였다. 그래서 원효선님께서 이걸 변기 소입성을 갖다 분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줄여가지고 분별성 이렇게 했습니다. 원효선님께서는요. 자, 그 다음에 현장은 칼피타를 객탁의 의미에 가까운 개의 소집으로 스바바바를 자성으로 번역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성이란 자기 본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기 소입성은 두루 사유 분별된 것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본성으로 한다. 이 분별, 요즘 말하는 그냥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것이 변기 소입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관념에 의해 구축된 가설적 분별을 뜻한다. 자,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것, 분별된 것을 본성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뭐냐 이게죠. 뭘 갖고 분별하는가? 아니, 분별을 갖고 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래서 변기의 소유성은 주로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된다. 우선 분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다. 분별은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확실하게 구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구별한다는 것은 언어가 반드시 개입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동차를 가리키면 소리가 시끄럽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구나 라고 다른 소리와 구별하여 인식한다. 즉 언어를 사용하여 사물을 구별한다는 것이다. 따라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붙는 것들 모두 실체가 아닌 가명이다. 가짜 이름이다 있죠. 이름을 빌렸다 이 말이죠. 특히 판니예요. 판니 칼파 스바다바의 자꾸 이 글자 다르게 보이니 판니 칼파의 언어적 인식에 관여하여 개념화된 것을 실체화하려는 작용이 수반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꾸 이게 뭐 산스크리트를 자꾸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불면된 것을 본성을 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일체 존재하지 않으면 일정의 주관 내에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 분별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변개수입성 또는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성품으로 합니다. 그 우리는 분별을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된 대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분별성인데 이 변개수입성이에요. 집성. 근데 이제 이 집자를 잘못 적었네. 집자를 어떻게 적어요? 예? 아란 둥그란 단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숫자도. 죄송해요. 자, 이게 이제 변기의 소입성을 분별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분별성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언어 문자죠.
한마디로 어느 문자입니다. 어느 문자인데 언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자, 이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분별된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첫째, 이건 뭡니까? 찻잔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찻잔, 여러분들께 찻잔이랑 말이 다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찻잔을 분별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자체는 이 사물은 이름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찻잔 이름을 붙여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찻잔이 우리고 찻잔이 말이 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부르는 건 전부 다 대중이 합의를 해서 좀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만은 실제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름이 없어요. 사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둘째 이제 한번 얘기해보죠. 감상 시간. 여정이 한번 얘기해보죠. 이게 어때? 네?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얗고 예뻐요. 하얗고? 네? 좋아? 자, 인내 보살이 한번 보시죠. 이게 어때? 일치네. 그냥 예쁜 도장. 예뻐. 하얗고 뭐라 했어? 이쁘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인식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네, 그 말이 걸렸어요. 하얗고 있는데 그건 그냥 이쁘다. 하얗고 예쁘고 그냥 예쁘다. 좀 다르죠, 죠? 영경 스님은 어때? 어? 특별한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찻잔 몇 개가 있어야 되나? 3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인식할 때는 하얗다든지 예쁘다든지 별 느낌이 없다든지 하는 거는 내 감정과 생각을 여기에다가 덮어 씌워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물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언어를 근거해서 분별하는 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물에 대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해보죠. 자, 이 자기 이름을 빼고 내 감정과 생각을 빼더라도 이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존재한다. 그럼 정말 이것이 존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우리 눈으로는 존재하죠. 그냥 이건 던지면 깨져버려요. 깨지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가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기는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물 위에 올려 모양을 만들고 건네려 말르고 여기다가 또 색깔을 입히고 유약을 칠해가지고 가만히 굽어서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단독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찰나찰나 바뀌고 있는 거예요. 1초 전에 이 찻잔하고 1초 후의 찻잔 전혀 다른 거, 별개의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있는 같이 보일 뿐이에요. 그 시각적으로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거는 물리학에서 얘기하자면 파장을 우리가 이 눈으로 도를 때 여기에 눈의 동자에는 광수용체 유전자가 있어서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붉은색, 녹색, 파란색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또 더하고 빼기 여러 가지 색깔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또 모양을 인식하고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걸 있다고 한다면은 틀렸죠. 이 세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근거해서 분석해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는 무다, 없다. 그렇다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매 순간 찰나찰나 변화 얘기하죠. 그래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건 전부 가짜예요. 근데 이 언어락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끼치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수행 지도를 해보면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문제를 해결 못했던 분이 하나 있다가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행하다 보면은 무상을 관찰하라 이러면 무상을 관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가도 안 되고 두 달에 가도 안 되고 1년, 2년 가도 무상 관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행 일기를 제출한 내용은 되게 빛을 얘기하거나 모양을 얘기하거나 딱딱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막 가렵다든지 이런 것만 기술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내 손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관찰하라 그러면 관찰을 못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관찰한다. 자, 몸을 관찰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것, 시각적인 게 있어요. 시각적 중에서 빛을 얘기하고 또 모양을 얘기하고 색깔을 얘기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그 다음 촉각적인 게 있습니다. 촉각적인 거. 이 촉각적인 중에서 부드러움, 딱딱함, 그 다음에 뭐 두께 같은 거, 두께, 통증 이런 게 있습니다. 촉각으로 보면은. 근데 그래서 다 수행 일기를 적어내면은 빛을 보고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이 나타나고 뭐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딱딱하고 막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다 기술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걸 또 얘기가 그걸 볼 때 매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봐야 된다. 변화는 지나가 돌아오지 않는 거 확인해야 되고 미래 오지 않은 거는 아는 거 확인해야 되고 지금 머물지 않는 거에 보고 머물지 않는 데에 내가 집중을 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또 한 달 후에 또 보면 또 이 이상 못 벗어나.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자, 여기에 시각적으로 빛, 모양, 색깔하고 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딱딱한 두께, 통증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생기고 사라지고. 예? 생기고 사라지고. 예? 생기고 사라지고. 아니에요? 언어. 맞아, 언어예요. 언어. 빛이라는 말이에요. 모양, 색깔. 이게 전부 다 언어예요, 이게. 언어로 이게 느낌을, 어때요? 이 느낌인데, 보이는 것도 느낌이고, 촉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느낌인데, 느낌을 뭘로 표현했느냐? 언어로 다 표현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제대로 무상 관찰을 하려면 전부 다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빛도 느낌, 모양도 느낌, 색깔도 느낌, 부드럽고 딱딱하고 두께, 통증, 가려운 거 이런 전부 느낌으로 환원해서 이 느낌이 매 순간 어떻게 되냐? 일어나는가 사라지고 이렇게 관찰하시오. 그런데 바로 효과가 관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여기에서 이 무상을 관찰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뭐냐면 언어예요. 이게 놀라운 수행에도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뭐 조사선, 열애선 또 뭐 어리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어느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리선 하는 거는요. 무상고, 무아라든지 뭐 팔정도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틀을 갖고 그 뜻의 이치를 논하는 걸 어리선이라고 해요.
얘기하잖아. 어리선이요? 떠디자에 아, 이치이자 의리- 의리선. 의리선. 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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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상도 가서 어리선. 지금 내가 말한 경상도 말은 아니고 갱상도 말이야. 네. 의선. 네. 그러면 이제 조사성 가면 격을 벗어나 버립니다. 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틀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러면 틀이 없다면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면 언제든지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 흔적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를 저는 네 단계로 나눴지만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해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애선을 보통 뭐라 하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부정해버리는 걸 얘기해요. 부정해버리면 다 열애선.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어. 그럼 긍정적인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열애선인데 조사선을 얘기하면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는 전제 하에서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긍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쌀, 할이 다 있다. 쌀 하는 건 부정적인 거, 할은 긍정하는 거 다 있다고. 열에서는 부정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건 그건 변개소입성이에요. 얘기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제 선문수경 해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자체만이 아니고 생각의 자체가 완전히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조사선을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그 영양 있잖아요. 사슴과 같은 잠을 어떻게 자는가 하면 잠을 이렇게 잔대요. 나무에다 뿔을 걸어놓고 잔대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발자국이 안 나는데 공중에 매달려 자니까 자체를 안 남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신령성인 거북이는 자기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걸어가면 자기 발자국 다 지워버린다. 이게 바로 조사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자국이라든지 흔적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언어예요. 언어를 벗어나야만이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무상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느낌으로 하는 식에서 보라 하는 거나 지금 언어와 관계된 거예요. 그 언어가 얼만큼 우리에게 착각과 왜곡을 갖다 주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문화의 총화가 언어예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문화라 하는 것이 착각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정신문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요, 이 분별성, 변개소입성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전부 다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상대가 좀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질문력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예요. 이 사람 변호사인데 그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저 맞아 하고 저 사람 증언한 게 증인이 하는 말은 다 맞다 이래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아까 이야기하는 저 새빨간 거짓말이야 했는데 진짜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형사가 가가지고 이제 유도신문 할 때 첫날에 유도신문 하면 절대로 아니다고 이래 하다가 두 번째 가서 유도신문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가
세 번째 형사가 갖다 유수신문에 하면은 그 사람 진짜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인 줄, 새빨간 거짓말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한다. 근데 제3자고 저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본인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언어를 근거로 해가지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언어를 가지고 분별하면 항상 착각과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싸움을 하지 말자요. 그래서 되도록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때 이해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대로 보는 게 뭐냐? 의탁이성이에요. 이 변개성이 분별성이라 하는 것도 의탁이를 내용을 갖고 있는 전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 구성되어 있는 게. 근데 그것이 이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이걸 못 보고 그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게 변개소입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적 개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유식학파에 따르면 아리아식에 저장된 종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종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언어적 개념의 종자인 명언 종자와 어의 종자로 나누어집니다. 전자가 세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종자는 후자는 각각 유전이 태어난 채 세계를 결정짓는 종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업종자는요, 다음 시간에 결정해요. 다음 시간에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이 태어나는 세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만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종 자체를 결정해요. 동물이란 종이냐, 인간이란 종이냐, 귀신이란 종이냐, 천상의 신이란 종이냐, 종을 결정하는 게 업종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업의 종자도 언어적 개념의 종자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업종자도 명언 종자예요. 명언 종자는 명칭과 언설로 이루어진 종자, 명칭과 언설로 이루어진 정보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야 됩니까? 다음 생이 결정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기하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지금 여자인데 다음 주에 남자 되고 나고 싶어. 하면은 계속 남자 태어나고자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럼 남자라는 말이 뭡니까? 언어잖아요. 남자라 하면 이 언어잖아요, 말이. 근데 이 시간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사람이 그렇고 다음 주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여자 태어나고자 노래 불러야 돼요. 그 여자라는 것도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 결정되는 거야. 남자라는 생명, 여자라는 생명이 결정되는 거죠. 나는 남자가 싫어. 나 다리에 벗어나야 되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출생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언어가 없는 걸 선택해야 돼요. 언어가 발 붙일 수 없는 게 뭔가 선종에서는 화두라고 얘기해요. 화두. 그러면은 경전에서는 공성이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공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건 원래 언어라든 생각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 어떤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게 되면 출세관으로 가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도 내가 남녀의 세계 중에서 최고의 세계는 천상 신이 아니겠느냐. 신도 중에서도 신의 왕, 나 인드라 신이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하면 될 가능성도 있죠. 지옥 떨어질 사람도 있고, 그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스님, 언어가 그렇게 다음 생에 업을 결정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를 떠나서는 그래서 즉 살 수가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언어에서 반응하는 마음을 전부 다 멈춰버리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업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 괴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괴로움이 없으면 생사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언어가 발동할 수 있는 무지를 없애버려야 돼요. 얘기하자. 그러면은 언어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로 불사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의 세계는 언어가 없고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는 세계예요. 생사윤회를 하지 않죠. 그런데 대승에서는 그러면 고통받는 중생 놔두고 네. 이 혼자가 열반에 들어있으면 되겠네. 네. 그래서 연민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민심을 일으키서 열반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천사에 머물렀다가 시기를 봐 중생 구제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를 지향하면서 부처가 되면은 한쪽 늘 열반에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는 중생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세계는 언어의 세계예요. 방편이에요. 그때는. 언어가 중생 구제하는 훌륭한 방편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에서 뭘 얘기하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토끼뿔이라든지 거북이 털같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건 아니다. 있다 얘기해요. 단지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도록 하지 말고 언어는 단지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는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언어가 바로 인식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기 소입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언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싸움을 종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 아니에요. 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을 결정하는데 예. 큰 영향을 언어가 행위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신구의 삼머리잖아요. 말하는 것도 행위에 들어가고 생각하는 것도 행위에 들어가고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행위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일으키는 건 의도예요. 의도입니다. 그래 그 의도가 뭔가 하면은 까르마예요. 업이에요. 근데 의도를 넘쳐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 대상이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까르마 업입니다. 능동적으로 의도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대상이 반응하는 건 전부 다 의도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에 물을 부주거나 자비손을 쓰다 부주면 몸이 반응을 하죠. 마음이 반응을 하죠. 그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까르마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비수관을 할 때는 현상이 많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현상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반응 중이 줄어든다는 거죠. 얘기하다가. 그러면 몸이 싹 사라져요. 사라지고도 계속 감각이라는 반응이 계속 있어요. 그것도 계속 삼법인 관찰을 계속 해나가면 평정 상태가 옵니다. 평정 상태가 왔을 때 비로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파산 16단계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성의 그 사마타 수행에도 평정 상태가 옵니다. 그때가 뭔가 최극적정심이 쏘는 거거든요. 이 평정 상태가 와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등지락한 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정에 이제 선정을 얻어야만이 나중에 대승이파사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정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 평정이 온다 하는 거는 이 까르마가 멈췄다는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데 이런 걸 잘 알면은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전부 다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옛날도 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무아무아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왜 자아를 얘기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무아가 진실이지만은 제 속에서 중생을 구제할 때는 제 속의 간섭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자에게는
세수의 간섭을 따라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방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걸 방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인식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얘기하죠. 이거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법정이 있어 내조 재판 벌인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안 좋은 마음으로, 허투한 마음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피해를 입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얘기하죠.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의탁이성이란 무엇인가? 의탁이성은 산스크리트어로 파라탄트라, 사와 다바라고 합니다. 파라탄트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탁이성이란 다른 것이 의지하는 것을 본성을 하는 것으로,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을 본성을 하는 것이 의탁이성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존재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이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기 본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른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의존하게 하여 해서 생기한다는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연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 본질이 없는 무자성이고, 연기랑 무자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의탁기성이죠. 두 번째로. 자, 의탁이성을 이제 원효 스님께서 줄여가지고 의탁이성을 줄여서 기자를 빼버리고 의타성이라고 그립니다. 근데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에요. 번역하면. 그렇지만은 번역하면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성품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면은 독립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아도 없고 자성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깨달음의 지도를 그릴 때 자기 집이라 하는 오원에서 출발해서 명상정으로다가 거기에는 꽃들이 피어있고 나무도 있고 새돌도 지적이고 과일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건 전부 다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들뜨게 하는 놈들이에요. 거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고 탁 걸어가면은 뇌물이 나타나죠. 탐진치 꾸중물이, 삼독의 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6개 징금다리를 건너가죠. 보시라는 징금다리를 건너가니까 탁한 물이, 탁한 것이 어느 정도 맑아져요. 직이라는 징금다리를 건너가니까 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직에는 계율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이제 직이에요. 인욕이라 하는 긴 징금다리를 건너가니까 바로 이 무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욕은 무아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 탐진치가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 정견해가고 선정과 지혜라 하는 징금다리를 건너갈 때는 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향기로 바뀌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건너오번에 소나무 숲이 있어. 소나무 숲에서 그 밑에 앉아서 또는 기대서 관계성 통찰 사유를 하니까 빛마당이 쫙 펼쳐진 공성이에요. 그래서 상호 오전 관계성 통찰 사유 하는 게 뭐예요? 의탁이성이거든요. 의탁이성이 이치를 아니까 공성의 이치가 드러나니까 빛마당이 쫙 펼쳐져. 거기에서 선정의 연못과 깨달음의 연꽃이 피는.
빈마당을 지나서 하니까 깨달음의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 범부의 깨달음, 어린아이 계단을 넘어서 마루락하는 어른의 계단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궁구의 깨달음. 이 깨달음 지도예요. 여기서 말씀드리신 게 핵심 되는 게 이게 그게 있다는 거죠. 바로 소나무가 있다. 우리 극기명사의 소나무 기대에서 강기성 통찰사를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의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상호 오존 관계에 있다. 내가 존재하는 건 다른 데 생명에 의해서 존재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네. 스님, 사람을 이렇게 관계성에서 이렇게 볼 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돼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그렇게 많이 쏟아내도 그 사람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봄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재조명하거든요. 언어가 그 사람 인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화려한 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냥 그럼요. 언어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니까. 언어는 그 이전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생각을 결정하는 게 언어 학습이에요. 어릴 때 언어를 학습해서 자기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언어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행동이 따라주는 거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교육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치를 알면 자기가 이제 언어에 속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은 해양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장을 함께 했습니다.